약육강식의 투자 세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각박한 돈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격 종목훈련소 투자의 정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김민소입니다. 저희 투자의 정글은 오후 4시부터 4시 50분까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방송입니다. 방금 문을 닫은 오늘의 시장도 가장 발빠르게 점검해드리고요. 아주 따끈따끈한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종목부터 또 오늘 당장 손실 보신 종목까지 저희가 모두 상담 신청을 받고요. 멘토님과 함께 그 고민의 돌파구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수요일과 목요일 투자의 정글에서는요. 멘토님과 함께하는 또 투자 강의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 50분 동안 여러분들의 꽉 막힌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하시고요. 알차고 현명하고 슬기로운 투자 정보들까지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시장 점검부터 해보시죠. 경제지표 부진과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에 미증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여기에 우리 증시는요,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장 초반 팔자세와 또 관망세가 혼조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장중 외국인의 수급에 힘입어서 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2370선을 진입하면서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고요. 오늘도 테마별로 빠르게 순환매가 돌면서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자세한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전일 대비 0.51% 강세를 보였죠. 2380.3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0.16% 오른 712.89포인트로 강보합권에서 장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도 소개해드려야겠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투자의 정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분은 그냥 급등 종목도 아닙니다. 상한가 가는 급등 종목들로 여러분의 포트를 차곡차곡 쌓아주실 분입니다. 찍으면 상한가이신 찍상 김진영 대표님과 오늘도 50분 알차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표님의 주특기는요. 돈의 흐름을 예견하는 선경지명입니다. 당일 상한가 갈 종목들 미리 예견하시고 장전, 장중에 계속해서 짚어주시고요. 정말 차트로 시작해 차트로 돈의 미래를 예측하시는 분인데요. 차트 하나로 그 모든 게 가능해? 그 답은요. 저희가 이 근거로 수익률로 모아봤습니다. 차트와 대표님이 만나서 그동안 어떠한 수익을 쌓아왔는지 또 어떠한 결과들을 만들어왔는지 대표님이 노란톡방에서 언급해주신 종목들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그대로요. 김진영 대표님의 1월 베스트 공략주 수익률입니다. 1월이 채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수익들 챙겨주셨습니다. 두 자릿수의 수익률은 기본으로 안겨드리고요. 20%가 넘는 수익률을 자랑하는 종목들도 대다수 포진돼 있습니다. 특히 단 14거래일 동안 상한가 종목은요. 무려 15개나 챙겨주셨습니다. 그냥 수익 종목뿐만 아니라요. 상한가 가는 종목을 정말 많이 챙겨주시기 때문에 대표님의 매수 매도 사인만 잘 따라온 분들이라도요. 이미 포트가 상한가 가는 종목들로 빼곡히 채워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지금 서둘러 들어오시고요. 내일부터는 이러한 종목들 포트에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방법도 소개해드려야겠죠? 좌측에 QR코드 띄워드렸습니다. 이 QR코드에 여러분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요. 가까이 비추시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입장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검색하게 되신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투자의 정글 김진영 입력 후 입장하시면 됩니다. 단 10원도 들지 않는 무료 노란 특방이니까요. 방송 50분 동안 꼭 들어오셔서 김진영 대표님이 어떤 상한가 가는 급등 종목들 잡아주시고 또 어떻게 수익을 쌓아주시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랄게요. 내 종목 좀 살려주세요. 긴급 처방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죠. 그렇다면 저희 투자의 정글의 종목 상담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좌측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과 고민 남겨주시면요. 김진영 대표님이 여러분의 고민 직접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의 투자 강의까지 모두 듣고 종목 상담 차례차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고민 상담 필요하시다면 미리 고민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투자의 정글 부릉부릉 시동 걸어볼까요? 출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4시를 책임지고 있는 차티스트 김진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상한가를 못 잡아드렸어요. 일단 죄송하다라고 사과의 말씀 좀 드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안 올라간 종목은 아니죠. 말이 좀 꼬였네요. 예. 이제 추천드린 종목이 안 올라가진 건 아닙니다. 예, 20%까지 상승한 그런 종목들도 다수의 종목을 드렸는데 사과의 말씀 드린 거는 상한가 종목을 잡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거고 분명 또 장중에 노란톡방 통해 가지고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매매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을 또 드렸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제 그런 얘기 드립니다. 시장 자체가 2,450포인트 코스피 지수로요. 2,450포인트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한 번에 가기에는 조금 힘이 겹죠. 힘에 겨워서 어떻게 잠깐 쉬는 시간이 어제와 그저께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가 0.51%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자, 오늘은 시장 자체가 대단히 돈의 움직임이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뭐 화장품도 갔다가 로봇주도 갔다가 AI도 갔다가 엔터 쪽도 갔다가 오늘 정말 정신없이 이 돈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순환매가 대단히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장세였어요. 그래서 좀 색다른 장세였죠. 평상시에 보이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래서 좀 이례적이었던 부분이 있었으나 그래도 장 마감 자체는 플러스로 마감하면서 추가 상승을 좀 열어놓는 부분이 있으나 자, 그렇다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무엇이냐. 주가 자체가 올해 1월 달부터 해서 상승으로 갑니다. 네, 신용도 좋습니다. 미수 좋습니다. 풀 매수하셔가지고 주가 상승을 즐기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현재 이 구간 자체는 한 이 정도의 우리가 예측이 가는 영역이에요. 자, 네모 박스를 쳤죠. 그 포인트가 2,450포인트인데 2,450포인트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게 예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 구간에서 주식을 정말 공격적으로 매수하셨을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자,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던 개인 투자자들에게 뭐예요? 매수하게끔 뭐 합니까? 꼬여야죠. 예, 이렇게 꼬이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주고 있는 게 바로 이번 주 움직임이에요. 왜? 지난주, 지지난주 2023년 1월 시작할 때 주식을 샀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때 사지 못한 투자자분들 입장을 봤었을 때 잠깐 쉬니까 여기서 사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일례로 말씀드리자면은 자, 주가가 이 저점에서 움직였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 상한가 빵빵빵빵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상한가 막 날아가면은 자, 저점 대비 예를 들어서 100%, 200% 올라온 자리예요. 100%, 200% 올라온 고가 형성이 돼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쉽사리 우리 시청자분들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나 여기서 더 들어갈래. 여기서 들어갈 거야 라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자,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대단히 재밌습니다. 같은 가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여기 가격이 그래요 10,000원짜리였습니다. 근데 상한가 빵빵빵 가가지고 여기 가격이 20,000원이 됐다고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자, 10,000원짜리가 20,00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간에 주가가 쫙 올라왔어요. 자, 이 순간에 여기에서 매수할 사람은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별로 없죠. 왜냐고요? 야,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무섭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주가가 시간 조정을 한다면 가정을 해볼게요. 주가 자체가 어떻게? 자,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간 이 시점에 같은 가격에 얼마요? 같은 가격에 20,000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이때 20,000원과 이때 20,000원은 같은 가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지 못하지만 여기 뒤에서는 또 살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희한하죠. 자, 이게 투자 심리예요. 메이저는 마켓메이커들은 이러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현 구간에서 막 올라올 때는 불안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가격인데 이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또 이렇게 올라와요. 똑같은 영역이에요. 이렇게 빠바바바방 올라오니까
못 사고 있다가 여기에서 사게 됩니다. 맞나요? 내가 사는 순간 그때부터 주가는 이렇게 떨어져요. 희한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주가가 제가 1월 1일 날 매수하세요 했는데 저를 못 만나셨거나 혹은 사라고 했는데 진짜 저희가 살 수 있는 영역일까라고 의구심을 가졌던 분들께서는 매수를 못했죠. 근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제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영역입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쉬니까 샀어요. 살짝 고가를 갱신해서 올라와 주네요. 여기서 사가지고 살짝 올라오니까 고가 갱신이 되네요. 더 갈 것이냐? 이거는 흐름을 보고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서 지금 현 구간에서 추가 상승을 열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만큼 있다? 2450포인트 정도까지의 상승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횡보를 만들어주고 주가 빵 올라간다 치면 어떻습니까? 그래 2450포인트를 상회하는 얼마 정도의 포인트가 나오겠죠. 이만큼 먹고 나서 기분이 좋아요. 역시 잘 진입했어. 물론 진입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재 포인트는 상승을 하고 마지막 상승열을 조금 남겨놓은 영역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내가 매수를 했다라도 언제라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보면은 이제 하도 주가 자체가 막 올라와가지고 따다다다다 올라와가지고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셀바스 AI라고 말씀을 드려봅시다. 그럼 이 아이가 처음에는 왜 올라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 경제TV 애널리스트 전문가님 나오셔가지고 혹은 뉴스를 통해가지고 AI 관련해서 GPT 관련해가지고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이제 귀에 좀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셀바스 AI가 좋은 종목이고 주가 이렇게 올라갔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갔구나. 라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는 거죠. 자, 셀바스 AI 제가 차트를 올려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주가가 막 올라올 때는 이게 왜 올라왔지 몰라요. 참고로 제가 이거 12월 달에 얘기를 드렸던 종목이 셀바스 AI예요. 이미 이만큼 올랐어요.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면 어제부터 얘기 드렸는데 이제는 이 아이도 매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일까요? 대표님, 셀바스 AI 지금 막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네, 가능성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셀바스 AI 종목을 한번 이렇게 제가 길게 한번 봐봤습니다. 길게 봐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지난 2021년도에 주가가 3,400원, 3,500원 했던 아이가 13,000원까지 몇 배가 올랐어요? 4배가 올라갔습니다. 4배가 올라가서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봐보십시오.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자, 지난 2021년 고가가 얼마입니까? 최고가가 13,85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 아이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셀바스 AI가 너무 좋아요. 여러 전문가님들께서 좋아라고 너무 사랑하고 애정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같이 사랑하고 애정해 볼까? 딱 들어가요. 물론 주가가 여기서 추가 상승을 열어놓을 수 있겠죠. 오늘 종가가 11,350원이니까 전고점 13,850원까지 대략적으로 한 2,700원 정도, 그러면 11,000원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한 20여 % 가까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죠. 플러스 20% 알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물론 여기 먹을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전업 투자자, 주식가를 계속해서 볼 수 있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느긋한 매매, 스윙, 중장기 투자라는 관점 놓고 본다면 지금 자리는 쉬어갈 포인트이기 때문에 눌림을 기다려야 되거나 보유하고 있다면 이익을 취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자리라는 얘기죠. 생각해 보십시오. 주가 자체가 5,0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 3개월 동안 자그만치 100% 수익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결국은 셀바스 AI를 가지고 있는 최근 3개월 동안 투자했던 투자자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셀바스 AI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대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 다 수익권이라는 얘기예요. 다 수익권. 여러분들. 이런 종목 흔치 않습니다. 다 수익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익내로 들어가야지라고 들어간다 쳐보자는 거죠. 물론 플러스 알파 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여러분들 주가가
쭉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은 여러분들 자 지난 2021년 11월, 12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가가 13,850원 만들었어요. 그러면 13,850원대에 이 종목을 사가지고 1년 넘게 보유하고 있다가 손실 중인 분들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면 무슨 준비라고 했을까요? 아우 징글징글해. 셀바스 A라고 하면 징글징글해 라고 생각하고 주가가 올라오면 무슨 생각을 하죠? 매도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올 때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에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하는 거는 정석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딘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다? 지난 작년 11월, 12월 달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가지고 물량을 받아놓은 고점에 악성 매물이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인즉슨 주가가 올라왔었을 때 매물대로서 매도세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자 이번 달에 거래량 발생된 게요. 한 달 동안 거래량 발생된 게 네, 8,700만 주입니다. 네, 8,700만 주가 터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거래량은요. 최대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최대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 다 집중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질 수 있는 것은 저기 거래량 안에 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마켓메이커의 매도 물량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주가를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리는 메커니즘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 매도를 하는 거죠. 자, 매도 잔량을 넣어놓고 매수 잔량에서 받쳐갖고 올라가면서 매도를 먼저 주문을 넣어놓은 거죠.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주가가 더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돼서 개인 투자들이 삽니다. 사면서 이 미리 저 위에 올려놓은 매도 잔량이 누구의 것이다? 바로 마켓메이커들 것이다. 세력들 것이란 거죠. 그럼 주가 자체가 이렇게 올라올 때 이 매수세는 실질적으로 매도 잔량이 누구의 것이다? 일반 개인 투자자의 것이 아닌 메이저의 세력의 보유 주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메이저는 고가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거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고가에서 매수해서 상투를 딱 잡는 거라는 거죠. 이러한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죠. 왜? 종목 돈이 집중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 종목은 분명하게 매매람이 있어가지고 전고점 저항이 있기 때문에 매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이렇듯 현재 시장 자체가 수익이 나는 종목들도 있지만은 내가 진입했었을 때 이게 고가가 되고 주가가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또한 바닥에서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2, 4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 자체가 1년 6개월 넘은 하락을 통해가지고 쓰리바닥을 만들었어요. 네, 2,180포인트 최저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주가가 리버스 된 숄더를 만들고 턴어라운드 했던 자리가 지금 현재 구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매수의 기회 포인트가 1월 2일부터 종합주가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나왔고 그 상승 자체가 어디까지 2,450포인트까지의 상승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뭐다? 현재 주가 자체가 상승을 쭉 해가지고 2,450포인트까지의 상승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자체는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하시더라도 어떤 매도를 준비하는 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차트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차트를 볼 때 항상 그림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제일 왼쪽 저점이죠. 그 다음에 얘가 가운데 저점이죠. 그리고 오른쪽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리버스 헤드앤숄더예요. 강한 하락에 대한 부분에 상승 추세 전환을 해볼까 고민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라올 때 이 영역을 더 상승을 갈지 말지는 결정이 어디서 난다? 2,450포인트 근처에서의
반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 드리고 있는 건 어떤 개념이냐. 주식을 사지 마세요. 주식을 사야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지금 구간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 혹은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때 2,450포인트 기준으로 주가가 꺾였을 때는 현금할 필요가 있다. 2,450포인트를 넘어갔을 때는 이때는 이제 이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고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주식 비중을 올려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현재 고점 자체, 자 로우 하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로우 하이라고 보시면 지난 고점 포인트를 만드는 자리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고 여기에요. 보시면은 이 고점 포인트가 어떻습니까? 고점을 계속해서 낮춰주고 있는 상황이는 거죠. 예, 로우 하이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점점 고점 포인트가 낮춰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말은 매도세의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물론 여러분들 주변에서 금리, 고용, 물가에 대한 부분 이런 불안 요소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경제 상태가 좋아져 나빠져 여러 말이 많습니다. 이제 좀 좋아질 것 같아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러한 지표들이 나왔다고 해서 가지고 주가가 정말 즉각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돈이라고 하는 거는요. 투자가 되고 그다음 회수하는 과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과정에 있어서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거죠. 왜? 메이저들도 매수해 놓은 게 있다면 조금 더 비싸게 팔아야 될 것이고요. 그죠? 매도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좀 더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차트에 그대로 녹아난다는 거죠. 현재 구간 자체를 최근 한 7, 8개월 흐름을 딱 놓고 본다면은 고점은 계속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낮춰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점에 대한 저항 포인트가 어디다? 2,450포인트를 갖고 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는 물론 리버스 헤드 앤 숄더에 대한 부분, 왼쪽 어깨에 대한 부분과 오른쪽 어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딱 비교해 봤었을 때 오른쪽 어깨가 더 낮춰져 있는 상황이죠. 오른쪽도 낮아요. 그 말인즉슨 상승세가 더 약하다라고 하는 의미고 매도세가 더 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래도 리버스 헤드 앤 숄더를 만들고 있고 최저점 2134포인트 대비 고점 높여간 그러니까 하이어 로우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10월 달까지는요. 지속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로우 포인트를 만들었어요. 계속 저점을 낮춰가는 포인트를 만들었죠. 하지만 변화가 발생했죠. 언제? 1월 달 2023년 1월 달에 저점을 최초로 들어올리는 하이어 로우 포인트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말은 야, 나 이쯤에서 이제 올라가 볼까라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한데 이게 확인이 되려면 정확하게는 어디? 지난 2022년 11월 달에 만들었던 고점 포인트 약 2,500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2,500포인트 나오네요. 2,500포인트 때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고점을 갱신하는 상승이 나와줘야지 하락이 정확하게 멈췄고 이제는 우리가 추세 상승을 바라보고 어디까지 2,600, 2,700포인트를 향하는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주식의 예측 영역이라는 겁니다. 주식은 예측과 대응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시장이 좋지 않았던 11월 달 그리고 1월 달로 마찬가지 1월 달 뭐 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장이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 상한가 가는 종목을 찾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왜? 돈이 여러 군데로 다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 상한가 가는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상한가 가는 이유는 돈이 한 곳에 집중되기 때문에 상한가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이 좋지 않습니까? 우상향의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뭐 건설이든 전기전자든 화학이든 기타 등등 모든 섹터에 돈이 골고루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돈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집중되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가는 종목이 더 찾기가 어렵게 돼요. 반면에 주가가 하락하는 장세예요. 그러면 돈은 있고 투자는 해야 돼. 그럼 이 투자할 돈은 한 곳에 쏠림 형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락장일 때 상한가 종목이 훨씬 더 잘 나오고 잡기가 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지난 12월 달 상한가 간 종목들만 놓고 본다면은 여러분들 한 달 동안의 상한가 간 종목들 뽑아드린 게 정말 수십 종목이 됩니다. 지금 보이시죠?
날짜와 종목명과 상승률, 상한가 빡빡빡빡 보이시죠? 이거 여러분들 지금 우측에 보이는 이 종목을 제가 당일 진입 혹은 장 시작 전에 추천을 드려가지고 상한가 간 종목들만 리스트를 쫙 뽑아놓은 거예요. 네. 어떻습니까? 장이 좋지 않았어요. 12월 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러한 종목들 매매할 종목이 있다. 자, 시장이 좋으면 여러분들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 잘합니까? 네, 버티는 거. 버티는 거 잘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상승하고 있으면 그냥 버텨갖고 그냥 하루하루 가면서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지만 결국은 우상향하는 그러한 부분을 경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2020년, 2021년 투자하시면서 어땠습니까? 야, 나 주식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네, 나 전업 투자자로 나서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아닌 착각, 네, 근자감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만 잔뜩 있다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개박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상승장은 버텨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락장, 횡보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버텨서는 수익을 낼 수가 없다. 그러면 이런 하락장에서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진짜 실력이라는 거죠. 자, 그 실력 누가 갖고 있다? 제가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신이 있게. 여러분들께 종목을 말씀드리고 그 아이가 상한가로 가고 20% 넘게 빡빡빡 가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게 저 거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측에 보세요, 제가. 노란톡방에 우리 시청자분들 해가지고 종목 딱 추천드렸는데 빡빡 가는 거예요. 보이시죠? 상한가 얼마나 잘 갑니까? 20% 넘어간 종목들 정말 네 그냥 널렸어요. 널려서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입 아파요. 근데 오늘은 제가 사과 말씀드립니다. 왜냐고요? 오늘 상한가 종목을 못 갔어요. 하지만 뭐 VI라는 종목 여러 개를 뽑아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딱 시작하는데 옆에 우리 현재 이 PD님께서 옆에 딱 오셔가지고 하하하 대표님 저 오늘 대표님께서 추천해주신 동국산업 가지고 10% 넘게 수익 났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이 방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PD님도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공부하셔가지고 노란톡방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 네. 믿음, 수익, 불신, 손실, 미수불손 외쳐가면서 종목 추천드리면 그냥 과감한 믿고 진입하셔서 오늘 딱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게 저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돈 드는 거 아니고 우리 대표님 덕분에 수익 났어요. 감사 인사 딱 해주면은 뭐 그게 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도 정말 요즘에 경기도 어렵고요, 여러분들 돈 벌기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정말 힘들게 번 돈을 투자다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식을 도박같이 하면은 그게 투자가 아닌 투기가 되는 거예요. 주식은 여러분들 확률적으로 통계적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적, 수학적 접근인 것이지 이게 누가 카더라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확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진입하는 종목이 과연 이 자리에서 왜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인가, 왜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정말 제가 방송을 하면서요 느끼는 게 뭐냐면 열심히 하시는 분과 게으른 분이 딱 나눠져요. 이 시장은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과 정말 게으른 분으로 딱 나눠집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셨다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종목 다 1대1로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란톡방에 제가 종목을 항상 똑같은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수백 명의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수익이 나고 어떤 분은 매매도 안 하시고 글도 읽지도 않으시고 열정도 없고 계좌는 마이너스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하지만 열심히 한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하신다면요. 자, 천천히 일신 후 일신이에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올 거고요. 내일보다 그다음 모레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발전돼야지 내 계좌도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가지만 결국은 뭐예요? 비행기가 이륙하듯이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완만하게 오를까 말까지만은 결정적으로 가속도가 딱 붙게 되면 쫙 이륙을 하죠. 테이크오프를 딱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계좌가 복리구조로 빡 올라간다는 거죠. 그거를 좀 같이 느껴봤으면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 가지고 자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분 노란톡방에 종목을 딱 언급해 주십시오. 종목명, 비중, 가격을 적어주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지금 남은 한 30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요. 이 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분 종목을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에 앞서 또 종목 하나를 또 추천해 드릴게요. 제가 HTS를 딱 켰는데 또 내일 또 볼만한 종목이 하나 딱 레이더에 걸리더라고요. 그 설명도 같이 드릴 테니까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봐볼지 예, 민소 앵커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시장 점검부터 차트 분석까지 도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는 오늘 수익 좀 보셨을까요? 아니면 오늘도 숨 고르기가 진행됐을까요? 저희 투자의 정글과 함께 하면서 혼자 헤쳐나가기 힘든 시장을 대응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표님과 함께 하면요. 여러분께 상한가 가는 종목 장 전과 장 중에 계속해서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요.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상한가가요. 여러분의 일상이 되는 이런 수익의 매직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글의 왕 타잔 타이틀도 지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도 이렇게 김진영 대표님의 상한가 가는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서둘러서 노란톡방에 꼭 입장하셔야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우측 하단의 QR코드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 중에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영 대표님과 저 찍고 싶은 마음은 잠시 넣어두시고요. 찍지 마시고 가까이 비추시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입장하셔도 좋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투자의 정글 김진영 입력 후 입장하셔도 좋습니다. 대표님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게릴라 방송으로 돈이 되는 이야기까지 해주시니까요. 방송 내용도 듣고 또 상한가 가는 종목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우리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고민 보내주셨을까요?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네, 김상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님, 민소님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KG ETS 종목 들고 계시고 22,513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5% 담고 계십니다. 매형 따라 들어갔는데 반토막 나버렸어요. 도와주세요. 투자의 정글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폐기물 처리 관련주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차트를 그리고 있을지 또 어떤 전망을 그릴지 대표님의 분석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KGTS 매형 따라서 들어갔다. 이게 또 누구 따라 들어가고 또 손실이 났는데 자, 그런데 매형한테 뭐라 하시면 안 되십니다. 네, 매형한테 뭐라 하시면 안 되세요. 투자의 책임은 다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또 추천해가지고 너는 누군가 추천해줘가지고 수익이 났어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손실이 났어요. 너 때문에 손실 났다고 하시는데 그거 절대 아니고요. 모든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럼 매형분하고 사이좋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거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전략을 말씀드릴 테니까 매형분께 또 같이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투자 전략을 쌓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KGTS 같은 경우에 자, 일단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시장 자체가 작년, 재작년에 고가 대비 현재 가격이요. 반토막 나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게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왜냐?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주가의 상승률 자체는요. 자,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이례적인 정말 제가 주식 20년 넘게 했지만은 이러한 장세는 단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례적인 장세였고 그러한 상승률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이 큰 만큼 그저 골도 깊은 거예요. 자, 산이 높은 만큼 골도 깊습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떨어진 부분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토막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된 종목이 정말 수두룩한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자, 그건 지나간 일인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현재 비중 자체가 15%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KG ETS라는 종목 자체는 회사가 나쁜 회사가 아니고 대단히 건실한 회사예요. 결국은 이런 아이들은 뭐예요? 또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산업 부분 섹터를 놓고 봤었을 때 지속적으로 돈은 들어와야 되는 사업이 망하는 그런 영역은 아니다. 재물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잠깐 재무 차트 한번 봐볼까요? 자, 작년, 재작년 경우에 대단히 좀 매출이 좀 많이 일어났고 단기 수익도 많이 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를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 자, 이례적으로 너무 많은 주가의 상승이 있었던 거죠. 네, 이건 뭐 2021년 또 20년 또 있었던 이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큰 상승이 있었는데 결국은 쌍봉까지 만들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종목 자체의 적정 주가가 과연 어딜까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이게 월봉인데요. 자, 실질적으로 매출 자체는 큰 성장을 이룬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매출이 좋다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걸 가지고 마켓메이커들이 한번 작업을 해 주신 거죠. 주가를 상당히 드라이브 걸었죠. 2만 원짜리가 2만 6천 원까지 갔으니까 10배가 올라왔죠.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 KGTS 갖고 이 종목을 트레이딩했던 메이저 입장에 놓고 본다면 2020년 매집을 해가지고 2021년 7월까지 해가지고 26,000원까지 해서 몇 배를 해먹었습니까? 자그만치 10배를 해먹었어요. 10배. 10배를 해먹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을 핸들링했던 메이저 입장에 봤었을 때, 자, 10배를 했을 때 내가 돈을 벌었죠. 돈을 벌었으면은 뭐 하러 가겠습니까? 돈 쓰러 가겠죠. 그럼 주가가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주가는 떨어집니다. 언제 주가가 올라갈까요? KGTS를 핸들링했던 메이저들이 자 22년, 23년 돈 쓰고 돈이 떨어지면은 다시 작업을 하고 오겠죠. 그걸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아이가 가격대 자체가 5,000원도 하지 않았던 아이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다만 실적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 그러면 최근 2년 동안의 성장세가 컸기 때문에 적정 주가 자체를 5,000원이 아닌 더블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최근 120일 동안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작년 10월 달에 저점 만들고 들림 바닥을 만들었죠. 그럼 제가 일단 선을 두 개를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을 그을까요? 자, 10월 17일 날 저점 포인트에 선을 하나 이렇게 그었고요. 그러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원칙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포인트에서의 저점이 있고 이 포인트에서의 저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저점 자체가 어떻게 있어요? 저점을 여기는 최소와 최저점 떨어졌죠. 로우 포인트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 포인트는 1월 달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이어 로우를 만들어요. 저점을 높여갑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여기에 고점과 여기에 고점을 놓고 보면은 현재 이 구간 자체는 패러럴하게 추세대를 만들어주지는 못했어요. 왜? 이만큼의 영역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얼만큼? 요만큼 구간이 영역이 모자랐죠. 그러면서 주가는 이 부분은 어떻게 갔습니까? 고점과 고점을 딱 연결해 보면 이러한 수렴형 차트가 나온 거죠. 그럼 얘는 상승, 조정, 그리고 뭐 하겠어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종목은 이걸 우리는 상승형 삼각깃발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승형 삼각깃발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구간 자체가 이 뒷구간 있죠. 여기가 수렴되는 한쪽으로 이렇게 쏠림이 형성되는 수렴되는 구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수렴을 되고 난 이후에 주가가 드라이브를 걸거나 혹은 실패돼서 하락의 과정으로 갈 수 있다. 지금은 상승에 대한 확률이 더 높다. 왜? 저점을 높이고 있고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수렴형이다. 그래서 얘는 이 위로 돌파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언제 그 돌파가 이루어질 것이냐. 지난 1월 11일 날 만들었던 고점 포인트가 11,950포인트, 950원이에요. 그럼 11,950원을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동반되면 상승한다 했었을 때는 14,000원, 15,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원래 매수했던 가격 22,000원대까지 바로 올라갈 확률은 좀 적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부분은 계속 집중하고 보시다가 손절 라인은 어디를 잡아야 될 것이냐. 지난 저점 만들었던 자리가 어디냐 하면 9,070원입니다. 그러면 9,100원 정도. 왜? 주가가 수렴해서 올라가는 상승 추세대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점 부분은 더 올라가야 되겠죠. 아래에다 추세선 하나 이렇게 그어놓으세요. 그럼 만약에 주가가 여기에서 난 지금 안 올라가고 싶어라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추세대를 깨고 내려가는 포인트 있죠. 여기를 깨게 되면 얘가 손절 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차트는 살아있기 때문에 날짜가 지나가면서 손절 라인도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라인대를 깨고 내려가면은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손절하시고 만약에 거기까지 왔다 이렇게 지지를 해. 너는 여기가 지지가 돼 있구나. 여기다 물량을 실어야 되고요. 그 타이밍을 만약에 놓쳤다 그러면은 11,950원 이 고점 라인을 넘어갈 때 그때 물량을 실어가지고 22,000원의 평균 단가를 최소한 15,000원대 근방까지 와야지만 수익 전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지난 8월, 7월 달에 또 강한 저항대가 15,000원에서 16,000원대 저항이 엄청 큰 저항이 있어요. 여기를 뛰어넘는 수급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얘는 15,000원, 16,000원대에서 또 저항을 맞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 자체도 파동 관점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게 대파동이 하나가 나오는 거고요. 요 이 파동대의 고점 저항 포인트가 또 15,000원, 16,000원대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예측이에요, 여러분들. 이 예측에 맞춰 가지고 자, 추가 진입할 포인트 설명드렸습니다. 저 추세대에 대해서 지지받고 올라가는지 확인할 것. 그다음에 불타기 영역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고점 라인을 돌파한 라인 11,950대 돌파하면서 거래 라인 동반 서서 수급이 반영이 된다면 들어와 준다면 어떻게 거기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서 15,000, 16,000원대 넘어가는 부분에서 수익 전환하는 이러한 전략을 가져가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그림으로 이해하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방송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팍스경제TV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또 녹화 방송 있으니까 지난 방송들 보십시오. 언제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4시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이쪽에 녹화된 방송을 보시더라도 꼭 그때 종목을 추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고서 내가 매수와 매도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매매 기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종목을 추천받고 그 종목 매수해서 수익 난 거, 그게 의미가 없죠. 하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 방송도 여러분들, 자, 며칠 있으면 또 연휴가 있죠. 네, 설날 연휴지 않습니까? 예, 연휴 기간 동안에 놀지 마시고, 네,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네, 조카들 얼굴 보고 남은 시간 또 공부하시라는 얘기죠. 예, 팍스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은 녹화 방송 다 차곡차곡 쌓여져 있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김진영 대표가 하는 교육방송 꼭 챙겨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KG ETS 확인해 봤고요. 다음 종목 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짚어주신 전략 잘 들으시고요. 꼭 수익 전환까지 이루시길 바랍니다. 문제 안에 정답이 있듯이요. 종목 고민에 대한 답, 그리고 수익을 보기 위한 답 모두 차트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는 법 아직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요. 대표님이 운영하는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차트의 언어와 또 차트를 해석하는 방법 다 배워가면 어떨까요?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시는 노란톡 검색창에 투자의 정글 김진영 입력 후 입장하셔도 좋고요. 검색하는 법 너무 어려워요 하시면요. 하단에 QR코드 저희가 방송 중에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가득히 기본 카메라로 사진 찍듯이 비추시기만 하면 입장 링크 하나 뜨니까요. 그 링크 꾹 누르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셔서 남은 1월 투자 전략도 대표님과 함께 세워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두 번째 종목 고민도 바로 만나보시죠. 수젠텍 들고 계시고요. 12,600원에 진입하셨고 비중은 30% 들고 계십니다.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계속 앉아있네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지금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죠. 지금 손실 중이신데 어떻게 대응해가면 좋을지 대표님의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수젠텍 같은 경우에 지난 참 이슈가 됐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한때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많이 빠졌죠. 이 종목 보니까 65,800원이 지난 2020년 9월 달에 최고점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고점 포인트가 65,800원이에요. 주가가 자, 이렇게 쭉쭉쭉쭉 빠졌어요. 주가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체감하는 정도로 봤었을 때, 와, 야, 6만 원 했던 아이가 지금 9,000원까지 가니까 그냥 만 원대까지 갔으니 6분의 1 토마 나가지고 많이 하락했다 해서 되게 싸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주가라고 하는 거는 자, 드라이브를 걸었던 가격이 있고요. 드라이브를 걸기 전 가격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지난 2017년, 2018년, 2019년을 놓고 보면 주가의 위치가 어느 정도의 가격대냐면요. 예, 4,000원대에서 대략 한 7,000원, 8,000원대에 움직였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아이를 놓고 보면 자, 이게 월봉을 한번 봐볼까요? 자, 이런 부분입니다. 자, 주가 자체가 2020년 이전에 움직임이 4,000원대 갔었던 아이가 뭐 15,000원 갔다가 바닥을 5,000원대 갔다가 올라온 아이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이례적인 상승이었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자기 가격을 찾아서 내려온 부분이고요. 근데 현재 가격 자체는 지난 가격을 놓고 본다면 거의 적정선에 돌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실적을 놓고 보더라도 작년과 재작년에 실적이 좀 좋은 상태죠. 근데 과연 2023년도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물론 경쟁 에피소드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나눠 먹기 시기했죠. 이런 뭐 실적 부분으로 또 언급해가지고 한 번쯤은 드라이브를 걸어줄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인다라고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가격을 놓고 보면 어떻다? 하락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왜냐? 보시면 여기 고가를 만들고 떨어졌는데 이 부분을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그림이 보일까요? 자, 왼쪽 어깨가 있고요. 오른쪽 어깨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왼쪽 어깨가 있고 머리가 있고요. 오른쪽 어깨를 살짝 만들고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아이는 지난 1월 한 5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만들었던 고점이 어쩌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올 수 있는 최고 가격이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주가의 움직임 놓고 볼 때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주가의 움직임이 있어요. 자, 졸라맨이 이렇게 있습니다. 졸라맨이 이렇게 있을 때는 자, 뭐 이 종목이 어떤 테마가 있고 무슨 이슈가 있고 뭐 실적이네, 뭐 임상 실험이네, 뭐 단독 입찰, 뭐 계약건이네, 기타 등등 이러한 뭐 좋은 뉴스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차트 모양을 딱 봐보세요. 차트 딱 모양을 봤을 때 저렇게 졸라맨이 똑바로 서 있다. 졸라맨이 뭐예요? 졸라맨이 저거예요. 졸라맨이 뭔데요? 왼쪽 어깨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다음에 머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어깨 이렇게 있어요. 이런 모양의 그림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제 아무리 좋은 뉴스가 있더라도 주가 못 갑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대표님 졸라맨이 안 보이는데요. 졸라맨이 제가 그려드리면 보일 거예요. 자, 졸라맨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자, 이렇게 어깨가 있어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왼쪽 어깨가 이렇게 있고요. 머리가 이렇게 있고요. 대표님 이거 주가 이거 하나 올라가는데요. 가격적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것도 오른쪽 어깨에 해당되는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여기에서 올라가려고 했어요. 1월 5일 날 올라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매도 자리가 어디가 나올 것이냐. 헤드앤숄더 고가 라인 딱 보십시오. 자, 지난 11월 달 만들었던 고점과 지난 올해 1월 달에 만들었던 고점 영역이 이 포인트가 어떻습니까? 유사 포인트 딱 포인트 나오죠. 그죠? 이게 차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차트를 예측을 통해서 오른쪽 어깨는 매도 자리구나. 알겠죠? 그리고 머리에 해당되는 포인트가 전환 포인트가 되는구나. 이게 전환 포인트가 돼서 이 머리에 해당되는 포인트가 전환 포인트가 돼서 그나마 상승했던 부분이 하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왼쪽 어깨를 만들고 헤드를 만들고 오른쪽 어깨를 빠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기 저점이 깨지면 전저점까지 또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돈이 이쪽 코로나 진단키트 쪽 또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수급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모르죠. 또 주가가 한 번쯤은 또 실적을 바탕으로 또 중국 코로나 또 뭐 확대 뭐 이런 것 통해 가지고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게 뉴스라고 하는 거니까. 하지만 현재 구간 자체는 매도 쪽 힘이 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무조건 들고 계시지 마시고 언제 지난 1월 3일 날 만들었던 저점 포인트 가격 9,360원이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요거는 반드시 좀 손절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재진입을 하더라도 9,300원대 깨지면 일단 손절했다가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는 이러한 전략을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1시간 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시청자분께 늘 말씀드린 거는 우리는 객관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는 차트를 베이스로 해서 기술적인 분석을 통계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정말 나의 매매 기준이 정확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배우실 우리 시청자분들 우측하다 노란톡방으로 딱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